아니 공이 붙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것 같던데 들어간 거 아니야? 크라이스트 처치를 떠난 지 2주 만에 저희 부부는 남섬의 주요 여행지 방문을 마치고 다시 크라이스트 처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2박 그리고 남섬 북단으로 이동해서 1박을 한 후에 페리를 타고 북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2곳에서 라운딩을 했는데요. 글쎄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했을까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박을 하긴 했지만 계속 이동하는 중이라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간은 도착 다음날 하루였어요. 이날 저희는 페가서스에서 라운딩을 했습니다. 페가서스는 저희가 전에 라운딩했던 클리어워터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여자 오픈을 여러 차례 개최한 코스예요. 여기는 외국인에게는 그린피를 150불로 비싸게 책정해 놨는데요. 특가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골프장에는 요일에 따른 그린피 가격 차이는 있어도 라운딩 시간대에 따른 할인이 있는 건 많이 못 봤는데요. 페가서스는 주중에 1시가 넘으면 그린피가 일괄적으로 45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베뉴를 저렴한 그린피로 라운딩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라운딩 장소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페가서스는 주차장부터 꽤 붐볐는데요. 비교적 신식 클럽하우스에다가 식당에 손님도 많고 전반적으로 골프장이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라운딩 중인 골퍼들도 많이 보였고요. 스쿠터를 개조한 건지 개인용 1인 카트를 타고 다니는 골퍼도 봤네요. 남편이 약간 발목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는 전동 카트를 타긴 했는데요. 코스 자체는 걷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1시 20분 티타임이었고 저희 앞조가 4인조였는데 진행이 좀 느렸어요. 2번 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서 혼자 플레이를 하는 분까지 같이 대기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분과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4인조 뒤에서 라운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조인을 하면 플레이 시간이 좀 조절이 돼서 덜 지루하더라고요. 혼자 오신 분과 조인은 처음이었어요. 이분은 9홀만 치러 나온 분인데 굉장히 샤이했지만 매너는 좋았습니다. 페가서스 코스 컨디션은 클리어워터 수준으로 최상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코스 주변에 멋진 신축 주택들이 있어서 코스 분위기가 더 좋아 보였어요. 페어웨이는 양호한 편이었고 러프는 길진 않았지만 까다로운 풀로 돼 있었습니다. 코스에 워터 해저드도 아주 많고 특히 깊고 큰 벙커들이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페어웨이가 둘로 나눠져 있어서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홀도 있었고요. 그린은 사이즈도 크고 언듈레이션도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스피드는 2.7에서 2.8 정도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날씨는 20도 정도였고 바람은 약간 불었지만 그래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어딜 가도 뉴질랜드에는 바람이 많습니다. 후반에는 앞쪽 플레이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 전체 라운딩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5시 이전에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낮이 길어서 라운딩을 다 못 끝낼까봐 염려할 일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전동 카트를 타서 직원 퇴근 시간 전에 카트를 반납해야 해서 신경은 좀 쓰였거든요. 근데 시간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페가서스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코스였고요. 오늘 지불한 특가는 이번 골프 여행 최고의 가성비였습니다. 다음 날은 블렌함까지 이동을 하면서 도중에 라운딩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라운딩 장소는 운전 거리를 고려해서 중간쯤에 있는 카이코라 골프클럽으로 정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코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날 멤버 토너먼트가 있어서 코스가 꽤 붐볐어요. 그래도 티타임은 있어서
라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전동 카트를 탈 생각도 있었는데 골프장이 보유한 카트 6대가 모두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트런들러를 빌려서 라운딩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 컨디션은 페어웨이가 초반에는 꽤 좋아 보였는데 라운딩을 하다 보니 잔디가 많이 망가진 홀도 있더라고요. 코스 레이아웃은 평평한 지형치고는 아주 밋밋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린은 큰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굴곡도 있어서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스피드는 초반에는 2.6 수준 정도로 생각됐는데요. 후반에는 2.4에서 2.5 정도로 좀 더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홀인원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코스예요. 아니, 공이 붙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것 같던데? 들어간 거 아니야?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들어갔어! 남편입니다. 들어갔지? 그런 거 같더라고. 갑자기 공이 없어졌어. 4번 홀이었는데요. 하필이면 레이디티가 레귤레티 앞이 아니라 옆쪽으로 있어서 제가 그쪽에 가서 있느라고 남편 샷하는 거를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샷을 하고 공이 떨어지는 건 봤거든요. 근데 공이 핀 쪽으로 굴러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린에 마운드가 있을 경우 공이 그 뒤로 넘어가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100% 확신은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린이 굉장히 플랫한데 공이 어디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홀인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공을 찾으러 가던 남편을 부른 거죠. 발견하는 순간이라도 영상에 담으려고요. 축하.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부르기 전까지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남편 30년 골프 인생 첫 홀인원을 뉴질랜드 시골 골프장에서 했네요. 기분 좋은 홀인원 후에는 다음 숙소가 있는 블렌하임으로 이동해서 잘 쉬었습니다. 다음 날은 오후 출발 페리라서 오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블렌하임 시내 방향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뉴질랜드 최애 커피 플랫 화이트,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요. 아메리카노가 진해 보인다. 커피가 좀 진해서 결국 뜨거운 물을 타서 마셨습니다. 거리 산책도 했는데요. 큰 구경거리는 없었지만 소도시 번화가답게 아담하면서도 아기자기했습니다. 백화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점심은 태국 음식점에서 했는데요. 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갔더니 손님은 저희뿐이었어요. 팟타이와 볶음밥은 맛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똠양꿍은 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는 페리 터미널로 갔습니다. 남섬과 북섬을 오가는 페리는 2개의 회사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남섬으로 갈 때는 블루브리지, 북섬으로 건너갈 때는 인터 아일랜드를 이용했습니다. 가보니 지난번 탔던 블루브리지보다는 인터 아일랜드 페리가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선착장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배에는 굉장히 늦게 태우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부터 아주 심한 화장실 냄새가 났는데 선실로 이동하다 보니 가축을 실은 큰 트럭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주차층은 5층이었고 일반 선실은 8층이었는데요. 저희 차가 배에 늦게 타는 바람에 선실에 올라갔을 때는 경치 좋은 자리는 이미 거의 다 차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창문은 막혀 있지만 편한 좌석이 있는 쪽에서 앉아서 왔습니다. 7층에 특실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 입구가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길래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10층 덱에는 따로 실외 좌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배라서 승선감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웰링턴 도착 1시간 전부터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지 남편과 저 둘 다 좀 멀미가 났습니다. 블루브리지를 탔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각 페리를 한 번씩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씨 탓인지 배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밀포드 사운드에서 소형 크루즈배를 탔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는데도 전혀 멀미가 안 났었는데 굉장히 큰 크루즈배를 탔는데도 멀미가 나는 게 좀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웰링턴 도착 후 하선 순서는 빨라서 다행이었습니다.